최근 대한민국을 강타한 단맛 열풍. 설탕이 듬뿍 들어가는 달달한 레시피부터 달콤한 감자칩에 달달한 과일 소주까지 대한민국이 단맛에 취해가고 있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텐데, 물론 맛있죠. 하지만 근데 이 무서운 게 이 단맛 열풍에 끌려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중독될 수 있다는 건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단맛 열풍 속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당뇨협회 이사이자 강동성심병원 내분비내과의 김두만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방송을 통해서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단맛 레시피 열풍이죠. 그 요리 연구가 백종원 씨가 이제 레시피를 소개할 때 설탕을 듬뿍 넣어서 이제 슈가보이라는 별명까지 얻고 있는데, 자, 의사로서 좀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그 요리 방송을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당뇨병을 주로 보는 의사인 만큼 약간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방송인 만큼 너무 여과 없이 보여지기보다는 조금은 걸러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로 저희가 짠맛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심이 있는데, 이 단맛에, 그렇죠. 단 음식에 대해서는 좀 거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짠 음식 덜 먹기 운동을 국가적으로 벌리고 있거든요. 근데 예. 단맛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덜한 것 같고요. 네. 의학적으로도 이 단맛이 남용될 경우에 좀 우려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음식에 들어가서 이렇게 설탕이 조리돼서 먹었을 경우에 더 위험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또 심한 경우에는 설탕 중독이라는, 소위 말하는 설탕 중독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지요. 예. 설탕 중독이 진짜 있는 병명이었군요. 있습니다. 아, 그 증상이 어떤 겁니까, 그러면? 과다한 설탕 섭취를 하게 됨으로써 뇌에서 일반적으로 중독과 관련한 만족감을 주는 세로토닌 같은 그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를 초래해가지고요. 예. 중독 상태가 이제 초래되는 것이죠. 네네. 예. 실제로 그래서 설탕 중독은 쾌감이나 심리적 안정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런 효과로 해서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은 섭식장애하고 또 연관이 되어가지고 과체중이나 비만과도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따라서 그렇죠, 여러 가지 그렇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설탕, 사실 요즘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이제 단맛을 먹으면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되기 때문에 이런 단맛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단맛이 있는 음료나 그런 음식을 섭취하게 됨으로써 일종의 보상 심리, 뇌의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를 보면서 그게 쾌감이나 예. 일종의 심리적인 안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설탕을 찾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도 막 계속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겠군요. 그렇죠. 이미 보상 심리가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럼 이렇게 이제 설탕 중독 현상을 보이는 환자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가요? 아마도 사회적 현상으로서 단맛을 많이 찾게 되면은 설탕 중독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재반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설탕 섭취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이제 초등학교 자판기에서도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자, 우리도 맞습니다. 국민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설탕을 섭취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초등학교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했지요. 예. 그리고 이미 서구에서는 청소년 비만이나 과체중이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가지고요. 적극적으로 지금 설탕 섭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영국의 유명한 스타 셰프인 그 제이미 올리버라는 분이 네.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과당 음료나 가당 음료에 세금을 더 물려한다는 주장했다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네. 예. 외국은 스타 셰프마저 나서서 이제 설탕 그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군요. 자, 이제 또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하다 보면 이제 피곤하면 나 지금 당 떨어져,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 이 당 떨어졌을 때 그 설탕 먹었을 때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서 당 떨어진다 할 때 당이라는 것은 포도당이거든요. 예.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네.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성분이고요. 필요할 때 설탕이나 과당, 포도당을 많이 함유한 음료나 음식을 먹으면요. 네.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지요. 아, 당뇨병 환자분들이 이제 실제로 좀 당 수치가 내려갔을 때 초콜릿을 갑자기 먹는다든가 이러면 도움을 받는 경우나 비슷한 게 되겠군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포도당을
먹게 되면 한 5분 이내에 바로 그 혈당이 올라가니까 예, 예.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상황을 바로 그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자꾸 피곤하다고 또 단 걸 자주 찾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그렇습니다. 뭐 대안적인 뭐가 예, 없을까요? 무조건 또 설탕이나 뭐 사탕, 초콜릿 먹을 수 없는 것이고. 피곤하다고 해서 계속해서 단 걸 찾다 보면 일종의 악순환이 되는 거죠. 예, 예. 이를테면 뭐 식사 후에 커피를 많이 마시고 또 이때 시럽을 많이 넣어 마시거나 갈증을 느낄 때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는 게 건강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이 과당 때문입니다. 과당이 포도당보다 여러 가지 그 대사 질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예. 그 무조건 안 먹을 수밖에 없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뭐 글쎄요. 아시다시피 이제 갈증이 심할수록 달고 시원한 청량음료를 더 선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아마 물이나 차 등을 많이 마셔가지고 예.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이렇게 한번 이제 방송에 나가면은 뭐 설탕이나 과당 그리고 포도당을 많이 섭취하는 게 안 좋다고 알려지게 되면은 예. 일반적으로 이제 음식이나 과자, 탄산음료에 이제 다 이 설탕 함량 또는 포도당 함량, 과당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 거기 적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뭐 자주 접하는 그런 과자나 뭐 음료수 등에 이런 설탕이나 과당 함유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서 마시게 되면 아무래도 적게 마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또 이게 당뇨병 있는 분들은 또 그런 함량을 굉장히 또 잘 체크하셔 드시더군요, 보면. 그렇습니다. 예, 예. 당뇨병 환자들은 이미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다 시켜서 예, 예. 많은 분들이 실제 생활에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뭐 이게 그렇게 병에 걸리기 전에 또 평상시 생활 식습관을 그렇게 드릴 경우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당뇨협회 이사이자 강동성심병원의 내분비내과의 김두만 교수였습니다.